제2장 21세기의 프로슈머. 인터넷은 소비자에게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 돈을 더 쉽게 쓰도록 만든다. 이러한 인터넷 구매 역시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프로슈머는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고 다른 사람 역시 그렇게 하도록 만듦으로써 인터넷을 돈이 빠져나가는 수단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인터넷은 비즈니스계의 킹콩. 오늘날에는 모든 회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회사가 아니다. 인텔의 전 CEO 앤디 그로브. 혹시 1950년대에 TV에서 늦은 시간에 흑백 괴물 영화를 방영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때 주로 등장한 주인공은 탈란툴라, 콜로설맨, 그리고 고지라다. 영화마다 등장하는 괴물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유사했다. 가령 원자 폭탄 혹은 수소 폭탄이 터지면서 방사능이 유출돼 기형의 괴물이 지구상에 등장한다는 구도다. 이는 핵구름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정상 수치보다 1000배나 악화된 결과다. 인터넷은 픽션보다 생소하다. 과학적이라기보다 공상에 가깝긴 했으나 그래도 1950년대 SF 영화는 재미있었다. 한데 세월이 흘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그와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공상보다 과학에 더 가까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금은 핵구름이나 괴상한 괴물이 세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덕분에 수천만 대의 컴퓨터가 하나로 호환되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화 물결에 재빨리 스며들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고성능 인터넷 몬스터라고 부른다. 인터넷 괴물은 이미 거대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60억 인구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웹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에서 1억 이상의 인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그것도 최고 속도로 말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대화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판다. 인터넷 사용자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SF도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 때문에 야단 법석을 떠는가? 오래전 내가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친구가 기술은 용도를 찾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때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초기에 사업자들은 인터넷을 팩스와 동일한 존재로 여겼다. 팩스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인터넷이 메일을 보내기 위한 발명품이었더라도 그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인터넷은 도서관이자 전화번호부, 일일신문, 백과사전, 비디오 게임이다. 그것은 여행사, 박물관, 은행, 미술관, 정치위원회 회의실, 주식시장이다. 때론 우체국이기도 하고 우편함이 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는 자동차든 책이든 무엇이든 거래가 가능하다. 인터넷은 이 모든 기능을 한다. 아니, 그 이상을 한다. 그것도 동시에 말이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생활이다. 소비자 시대. 인터넷의 가장 큰 기능은 비즈니스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온갖 상품을 사고 판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다가왔던 모든 상거래 중에서 인터넷만큼 강력하고 강렬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특히 인터넷은 무궁무진한 소비자 시대를 열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터넷 혁명을 야구 게임에 비유했다. 그는 인터넷이 이제 겨우 몸을 풀었을 뿐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그것의 성장 가능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하다. 다음의 그래프가 그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일상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편리함과 저렴함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터넷 쇼핑은 굉장히 편리하다.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일 필요도 없고 교통체증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계산하느라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일도 없다. 더구나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열려 있고 당신의 문 앞까지 배달해 준다.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 가격까지 아주 저렴하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인터넷 비즈니스에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빠르고 광범위하며 효율적이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간다. 굳이 벽돌을 쌓아 상점을 지을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에는 중개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소비자 시대가 만들어 놓은 획기적인 결과다. 소비자 시대 혹은 생산자 시대. 잠시만 생각해보자. 인터넷 비즈니스는 왜 존재할까? 결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언뜻 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소비자 시대는 곧 생산자가 돈을 버는 시대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자가 돈을 번다. 소비자가 더 많은 빚을 더 안을수록 생산자는 더 많은 자산을 창출한다. 이는 생산자는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는 끝없는 순환 시스템이다. 결국 생산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는 동안 소비자는 가난해진다. 왜 그런 것일까? 카지노는 늘 돈을 번다. 라스베거스의 윈 리조트 CEO 스티브 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도박시장에서 일한 그는 카지노의 사업주와 투자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어주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지노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카지노를 소유하는 게 가장 좋지요. 도박자는 돈을 잃지만 카지노는 돈을 벌어들인다. 스티브 윈의 현명한 충고는 도박을 즐기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돈을 벌고 싶으면 직접 운영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하면서 돈을 아낀다고 생각한다. 이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포커를 하거나 주사위를 굴리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할인가에 구매하든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든 돈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무튼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소비만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부를 축적할 수 없다. 소비자는 그저 생산자를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줄 뿐이다. 소비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이다.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상점은 늘 돈을 번다. 고릴라가 될 것인가? 바나나가 될 것인가? 최근에 나는 어느 투자 분야 매체에서 생산자를 고릴라, 소비자를 바나나에 비유한 기사를 읽었다.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가?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고릴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나나가 될 것인가? 생산자는 고릴라, 즉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고 소비자는 바나나, 즉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다. 생존을 위해 바나나가 필요한 고릴라는 바나나를 찾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이것을 고상하게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고릴라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할인 상품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 방법을 쓰면 매번 바나나가 수북이 쌓인다. 고릴라에게 먹히기 위해 줄을 선 바나나 덕분에 더욱더 살이 찐 고릴라는 몹시 행복해한다. 반면 바나나는 갈수록 실망감만 커져 더욱더 가늘어진다. 이들은 나무에 매달려 왜 나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때 고릴라가 외친다. 여기서 할인 상품을 구매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신이 난 바나나들은 나무에서 뛰어내려 다시 먹히기 위해 줄을 선다. 이제 눈을 뜨자. 할인가로 상품을 구매하면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할인가에 혹해 소비만 하면 신용카드 빚이 잔뜩 쌓이고 생산자만 배부르게 해준다. 소비자들이여, 이제 눈을 뜨자. 당신이 따르는 플랜에는 문제가 있다. 그 플랜을 누가 세웠는지 아는가? 바로 생산자들이다. 소비자 플랜을 생산자 플랜과 비교해보면 왜 생산자들이 그런 플랜을 세웠는지 알 수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소비자들은 더욱더 신이 나서 상품을 구매한다. 돈을 쓰는 방법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쉽고 제품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온라인 생산자들은 더 폭넓은 혜택을 누린다. 노력을 덜 하고도 돈을 더 벌어 보다 폭넓은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다. 사실상 인터넷은 생산자에게 새로운 사냥터를 마련해 준 셈이다. 그것은 덩치가 거대한 킹콩 사업이다. 흑백 SF 픽션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처럼 말이다. 인터넷이라는 아기 킹콩은 클라우드를 만나 아주 빨리 거대한 킹콩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킹콩이 점점 성장할수록 바나나는 더욱더 가늘어진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산자의 이점. 소비자는 많은 것을 잃고 생산자는 여러 가지 이점을 얻는다. 좋든 싫든 돈을 가진 자는 특권을 누린다. 소비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생산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멋진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면 좋지 않겠는가?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넉넉히 제공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60대까지 기다릴 것 없이 30대나 40대에 은퇴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좋지 않겠는가? 소비자는 원치 않는 사이클에 이끌려 고되게 살아가지만 생산자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산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은가? 날로 번창하는 생산자? 아니면 늘 돈에 허덕이는 소비자? 핵심은 이것이다. 생산자가 누리는 것을 누리고 싶다면 생산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생산자의 약점. 어떻게 하면 큰 부를 축적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을까? 선택지는 다양하다. 여하튼 인구의 0.001%가 하듯 자기 사업을 시작해 고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개의 상점을 거느린 월마트의 창립자 샘 월튼 같은 전설적인 비즈니스맨은 아주 많다. 큰 부를 일으켜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의 족적을 따를 수 있다. 프로슈머 계획, 현명한 소비로 부를 창출하라. 보통 사람도 돈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생산자처럼 부를 창출할 수 있다. 프로슈머라는 부창출 시스템을 배우고 실행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보통 사람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프로슈머는 보통 사람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 보통 사람은 소비를 잘한다.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부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런데 프로슈머는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그러한 소비를 능력껏 가르쳐 부를 창출하고 그들과 동업관계인 생산자는 제품 제조와 재고 정리, 제품 배송을 담당한다. 생산자는 우리에게 보너스를 지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생산자에게 보상한다. 윈윈 시스템이다. 모두 다 돈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말 좋은 개념이 아닌가? 프로슈머 관계를 생산자와 함께 형성함으로써 단점을 상당히 줄이면서 생산자의 입장을 즐길 수 있다. 우리는 프로슈머로서 필요하고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돈을 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렇듯이 말이다. 또한 우리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보다 큰 부를 창출하고 싶은 평균적인 사람들과 가족들은 소비를 계속해야 한다. 이들은 프로슈머로 전향해야 한다. 프로슈머는 소비자의 꿈을 실현시켜준다. 다음은 생산자 플랜과 프로슈머 플랜을 비교한 차트이다.